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을 대변하는 방송 이가담론 시작합니다. 자, 요즘에 말이죠. 우리 그 구독 회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하남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 2탄입니다. 2탄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2일에요. 12일에 그 이용 그 국민의 힘 의원이죠. 현 의원이 경기도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특별법 이걸 그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김포 구리에 이어서 이게 세 번째로 하남에 대한 발의를 했는데 일단 이 발의 내용의 핵심을 좀 간단히 간추려 보면 어떨까요? 예. 이 의원은 지난 7일 하남시 주민자치 등 하남시 주요 단체장, 예. 입주자 대표들의 입법 건의를 받고 이 해당 법안을 예.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은 뭐 아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남시가 서울시 구리구를 편입하는 예.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뭐 예.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법안에 보면은 여기 이게 2조인가요? 2조. 이 법안의 2조 사항을 보면은 예.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생활의 편의 및 생활권과 관할구역 간 일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6조 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하남시 관할구역 경계 변경 조정 절차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집어넣었어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지금 이제 하남시가 서울시 하남구로 편입되는 거는 물론이고 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위례와 가밀지구 있잖아요. 예. 위례와 가밀지구는 송파로 가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그런 이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서울시 하남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례와 가밀은 송파구로 갈 수 있는 다른 논의를 또 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놨다. 그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지난번에 이 하남시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일단 액션을 취했어요. 액션을. 물론 이것이 액션이 취했다고 해서 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이 있겠죠. 뭐 일단은 국회에 어떤 통과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또 안고 있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또 이창근 위원장, 당협위원장님은 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있었죠? 예. 일단 이창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월 13일 본인 유튜브 통해서 티저 영상을 올려놨어요. 예. 서울 편입 1타 강사 이창근 커밍순.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서두에 이제는 요약해 내용 문구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남 서울 편입 왜 필요한가? 실보다 득이 많다. 서울 하남 서로 윈윈. 그래서 특별법 발의되어야라고 이제는 티저 영상 보내놨고요. 발의했는데 뭘 발의되어요? 예? 지금 발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의했는데 뭘 발의되어요? 이게 뒷부 아닙니까 뒷부?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은 하여간 선배님 말씀하신 이용 의원 그리고 이창근 당협위원장 이 둘 모두 일단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그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부질없다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협의들을 좀 하고 하면 이런 이제 해프닝이 안 생길 텐데. 근데 협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다들 선거 국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인데 만나서 머리 맞댈 이유가 1도 없죠. 근데 이거는 뭐 지역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미 특별법 발의를 이용 의원이 한 상태인데 지금 발의돼야 한다라고 이건 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이래요. 이게 1월 13일 날 올라왔으면은 그 티저 영상을 찍은 거는 전날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날에 했으면은 12일 12일 날 이용이 이제는 의원이 냈다고 보도대로 발표한 시점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는 앞뒤로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창근 위원장이 이용의 그 특별법 발의한 거를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는 간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 왜냐면 이창근도 이제는 중앙당이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포, 구리 관련된 이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됐으니까는 또 하남도 필요하다는 취지에 이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이용 발의했다는 보도자료 시점하고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특별법 발의 티저 영상이 올라온 시점하고 공교롭게 이제 하루 이틀 간격으로 겹쳐버린 거죠. 그 영상 낼 거를 그럼 이용 의원이 알고 물먹인 건가요, 일부러? 그렇게 고도하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이야기가 나와요. 김기훈 변호사님이 김기훈 김기훈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인 이 김기훈 변호사님이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이런 그러니까 고발이 나타났어요. 지금 국회 아마 지금 지난해 11월 달부터 김기훈 변호사 일단 이 김기훈 의원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일단 그 변호사예요. 예. 변호사고 작년 21대 총선 때 선거 때 광명에 출마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이력을 보니까는 위례 가밀 지역에서 무료 변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위원회 이런 것도 이제 지역 활동을 쭉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이 하남 서울 편입 문제를 가지고 활발하게 왕성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도 보도자료 계속 보내오고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는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나 했는데 최근에 김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드리는 말씀인데 앞서 이용 국회의원, 이창근 당협위원장, 김기훈 변호사 일단 국회의원 인사들만 국한시키자면은 하남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추진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안 낸 것도 21대 선거 국회 끝나면 다 법안 자동 폐기됩니다. 이거 아니 그 얘기하기 앞서 지금 이용 의원도 뉴시티 국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이고 김기훈 변호사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이고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지금 싸움 붙었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죠. 같은 특위위원 활동을 하면서 또 고발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 내용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내용은 뭐예요? 김기훈 변호사가 지난 12일 날, 그러니까 이용이 특별법 관련된 법안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날, 그날이네요. 김기훈 변호사가 이용 국민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고발 사유는 뭐냐면은 선거일 120일 전에는 지역에다가 현수막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틀 동안 법적인 시간을 도래한 이후에 이틀 동안 이틀 내지 3일 동안에 자기 얼굴하고 공약이 걸린 현수막이 동네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딱 걸었어요. 걸었군요. 그래서 지금 같은 UCT 하남시 서울 편입에 관련된 국민의힘 UCT 프로젝트 같은 특별위원회 의원들끼리 같은 특별위원끼리 싸움 붙은 거죠 지금. 어떻게 이게 좀 잘 협의들 하시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내막을 이제 추론해 보자면은 김기훈 변호사가 아마 하남시가 분구될 경우에 하남 갑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갑이요, 우리요? 갑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도심, 위례 가밀 쪽은 갑이 될 테고 이제 미사는 이제는 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아직 예비 후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오늘 확인해 봤는데 오늘 1월 15일이죠. 확인해 봤는데 신중히 출마를 고려 중이다, 고민 중이다.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김기훈 변호사하고 이용 국회의원은
같은 지역구에서 뭐 경선을 붙든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규민 변호사가 먼저 이용 의원 딱 친 거죠.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거 우리 이영준 의원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발의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뭐 어떻게 돼요? 발의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이번 회의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예,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 법안 제안된 것들은 다 폐기됩니다. 폐기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용 의원이 지금 진행하기- 이것을 발의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뭐 회의가 안 되면 누가 발의했든 상관없이 그렇죠.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그 시점까지 예. 본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예. 다 폐기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상임위원회 개최하고 또 본회의 개최해서 이 법안들이 의결될 때까지요. 과연 물리적으로 의결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면 과연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점도 있어요, 사실. 그 법안이 발의가 되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 소위 크게 보면 법안 소위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 위원회 심사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통과되면 이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곧 2월 달이고 이제 선거가 지금 100일도 안 남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이 뭐 100개가 발의된들 통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작년 11월 달에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 보좌관이 자기 SNS에다가 이런 얘기 올렸다가 잘렸어요. 뭐냐면은 김포시 서울 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 극단이다.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다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 그동안의 협잡지를 반성하고 염치를 나는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그 SNS에 올렸다가 의원실에서 잘렸습니다. 잘렸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의 그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 국회가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이 발판을 토대로 꾸준하게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원동 재발의를 할 수 있죠.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재발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 의원을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잠깐 만나봤는데 이용 의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새로 이제 내년 4월 총선 끝나고 9년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나면은 좀 이어서 이 서울 편입 문제를 또 재논의하려고 하면은 그런 차원이라면 뭔가 발판을 좀 마련은 아니지 근거가 있어야지 좀 얘기가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법을 발의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뭐 시간적으로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빨라질 수 있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그러니까 오는 4월 총선 안에 어떻게 될 사항은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제 문제는 4월 지나고 새롭게 원구성이 됐을 적에 여야가 어떻게 또 이제 재편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좀 변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뭐 야당이 또 절대 다수가 돼가지고 하면은 또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서 뭔가를 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도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우리 국힘에도 이용 의원이 있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남시 정치인 중에서 이런 법을 발의한 사람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이용 의원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법안 발의는?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선배님 지금 최종인 의원은 법안 발의 안 하고 뭐 하냐 이거 아닙니까, 선배님? 아니 뭐 한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더 견고하게 문구를 넣어서 이제는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시간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동안에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왔어요? 그 작년 12월 15일 날 하남시 의회에 국민의힘 박선미 시의원이 이제는 발의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촉구 결의안이 상정됐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찬성 5,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5대5 동수 부결됐어요. 네. 갖고 이제는 딱 박선민이 보면은 누구예요? 박성민? 박선미 의원. 박선미. 하남시 네. 박선미 박선미 의원. 예, 예. 박선미 의원. 제가 발음이 제가. 예. 음. 보니까는 파악해 보니까는 국민의힘 소속 5명 시의원들은 다 찬성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로운 게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표가 갈린 거예요. 뭐 5명은 뭐 다 반대 이런 것도 아니고 반대 1명에다가 기권 4명이에요. 네. 이게 참 저는 이게 약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런 표결 결과가 나왔는가? 보니까는 제 추측입니다. 하남시 의원들은 이 그 서울시 편입되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반대 하나 기권 4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 이제는 그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최종인 의원이 그 표결 이후 딱 일주일 후에요. 최종인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하남시 서울 편입은 선거용 정치쇼가 아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하남시도 의원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러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밑에다가 자기 본인 이름하고 시도 의원들을 다 연명을 합니다. 그 찬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종희 의원 입장이 하남시 편입 뭐가 명확화되는 거예요? 하남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지 않는다. 주민 의견을 따르겠다 하면서 가능성을 늘 열어두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남시 그 일주일 전에 열렸던 본회의 때 하남시 의원들이 찬성을 그러니까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군요. 명확하다는 입장이 뭐냐면 주민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하남시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한 법제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네. 이 입장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찬성도 반대도 이건 뭐 주민 의견 앞으로 듣고 어떻게 할 건지 검토죠. 검토. 하겠다는 건데 표명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로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견은 사실 반대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최종훈 의원은 또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건지. 안 되고 있는 아니면 거죠. 자기 모순인 건지.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시의회 표결에서는 반대로 보는 표결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 페이스북에는 다 연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럼 반대하는 연명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찬성하는 연명인 거죠. 이 시점으로 보면은 시차로 보면은 12월 15일 날 이제 반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변으로 최종진 의원은 그렇게 반대가 나왔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검토는 계속 법안을 해 나가겠다 이런 걸로 이 앞에 반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변명 내지는 뭐 그런 것 같은 저는 보이네요.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최종현 그 의원의 입장을 시의원들이 거스릴 수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권이다. 예? 그래서 기권이다. 그래서 어차피 동서 부결이니까 그래도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기권으로 대신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네? 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그렇죠. 해서. 시민의 의견을 지금 우선적으로. 선거판에 시민의 의견을 얼마만큼 정치인들이 다 올곧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아니 거기가 표인데 결국은요. 아니 시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아니 의원님 저기 시민 의견만 다 존중해서 의정 활동을 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이 법안이 발의는 했는데 네. 효력은 그럼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고. 통과가 안 되면 다 자동 폐기. 그래서 근데 지금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안 효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법안 자체가 다 이제 무력화되는 거네요, 아니요? 무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면은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기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효력이 없어지지만은 발의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국회 사이트 가보게 되면은 21대 이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 딱 검색하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통과는 안 됐더라도 발의가 흔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2대 총선 때 그 법안을 내가 똑같이 발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법만 다시 그대로 해서 발의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의원이 요번 때는 좀 힘들겠지만 다음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이력들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솔직한 답변인 거죠. 그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시민들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발의가 됐으니까 이번 총선 때 내가 이거 해서 꼭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네, 다음번 이제 차기 국회 때 네, 이걸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이제 원동력인 거죠. 의원님 이용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호감이 있어 보이는 오늘 아니 저는 아닙니까? 두루두루 그냥 좋게 봐주려고 하죠. 네. 사실 뭐 적과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주민들의 요구는 네. 명확하잖아요, 지금. 주민들은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실생활에 불편한 거 내세워서 서울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뭐 정당에 관한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21대에서 이 법안이 폐기가 되고, 네. 22대 국회 이제 4월 총선 치르고 원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참 요원하다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정확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러 단체에서 근데 엊그제도 행사장에서 한 주민을 만났는데 이 저 서울 편입 관련해 가지고 운동을 세게 하시는 분 그분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분들이 좀 실망 아닌 실망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여야가 갑자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일주일 내라도 그냥 일사천리로 하게 그렇다면 되면 그렇죠. 베리 나이스인데 그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1%라도 있으면은 희망을 살려야죠. 순수하게 우리 하남 시민을 위한 발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남의 예비 후보로 출마하신 모든 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남 시민을 위하는 그런 의미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가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그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한번 출연진들이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번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안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